네, 주도주 투자로 바로 이어가 보시죠. 개장하고는 9시 26분 5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공략 대비 9시 30분부터는 주도주 투자 2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유가 안 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간밤에 또다시 국제 유가가 한 2%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에 공습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WTI 기준으로는 1.9%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증시 흐름을 보면 역시나 금리 인하를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 좀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는데 그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또 에너지주들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우리 장에서도 이런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참 타이밍이 그렇죠. 유가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식었었고 맞아요. 이전에 중동 전쟁과 관련했었을 때 이란 뉴스 나올 때까지만 변동성 만들어주고 있다가 거의 시장 관심도에서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모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에 유가와 같은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분도 분명스럽게 따라오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뉴스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유시설에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어차피 러시아 정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물량동이 거의 대체로 중국향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지금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대부분 지금 내년에 6회, 5에서 6회 정도까지도 크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들의 이 변동성까지 반영이 나오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내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버티거나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점을 해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유가와 관련된 흐름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정유주가 하락시 좀 방어, 대비 섹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오늘 확인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소식이 있었을지언정 유가가 지금 얼마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현 시점 얼마인지요? 현 시점 지금 64.5불입니다. 저는 유가에 대해서는 항상 과거부터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뤄왔습니다만 75불 내지는 74불 구간 넘어가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위험하게 평가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 때도 거기를 넘어가진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호르무즈 해협 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추세 하락자리 맞고 그대로 유가 늘렸습니다. 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 뭡니까? 약달러, 그리고 유가도 계속해서 하락세 저유가.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우디도 뭐예요? 계속해서 증산.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 또 안정성을 위해서 방산 지원까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시피 추세적으로 유가가 지금 바닥을 찍고 넘어갔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한은 아직은 관심도를 높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저도 이렇게 좀 방어적인 형태로 정유주들을 좀 눈여겨보고는 있었는데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뉴스들이 일부 지금 시장에 오늘 지금 FOMC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일부 수급 떨어지는 부분을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사실 전체적인 증시가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시가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업종군으로 보시면은 어제 코스피가 신고가 결국에 갱신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더 많았어요. 코스닥도 약간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 대형주들만의 좀 수급이 쏠리는 형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내지는 이번에 근원 보시면은 결국에 수입 물가지수가 뛰어오르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야기가 같이 붙으면은 이거는 악재입니다. 악재로 이야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시장이 이제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정유주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일단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상승폭으로 보면 중앙에너비스가 제일 세긴 하거든요. 어디부터 보나요? 그거 보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중앙에너비스부터 보시죠.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란 사태 6월 달에 이제 이후로부터 정말 시장에 관심도가 없었구나라는 걸 이런 차트 형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에너비스 오늘 기준으로 아직도 481선 장기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과거에 이제 전쟁 지속형 구간으로 넘어갔었을 때 유가주들이
계속해서 강했었잖아요. 22년도 때 쭉 우상에 계속 파도 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구간은 아직은 약세입니다. 아직 관심도에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당장 지금 눈여겨 보시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차라리 지난 고점 26,000원대나 2만 원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석유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석유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도 오늘 보시면 다 윗골이에요. 8% 이제 갭 출발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주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향 때문에라도 지금 부담스럽다.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악재성 재료의 해지성 수단일 뿐이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장기 투자하려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 하락을 만들려면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려면 유가가 엄청나게 튀어 올라야 되잖아요. 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여긴데 중동도 아직 당장이 안 끝났어요.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가자지구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뉴스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증시 좋아요. 나쁠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안 터지면 돼요. 까딱 잘못하면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그게 나올 법한 재료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간에서는 언제나 지금 대비는 해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측면 내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정유주를 접근하시기보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최근 지금 정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좀 돌아갔는데 네.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인버스 수급을 한번 보실게요. 인버스 수급이요? 저는 금리 인하 나와도 당장에 뭐 시장이 이제 재료성 소멸로 일부 낙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적으로 당장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인버스 수급을 왜 보냐면은 인버스 수급 보시면은 왼쪽 내가 누굽니까? 개인이죠. 네.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어때요? 엄청 강해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은 당연스럽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기술적인 것도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없어요. 떨어질 재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시장은 그럼 이런 하락 재료성을 계속해서 잡아먹으면서 커갈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성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당장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연결해서 정유주 확인할 때는 좀 매크로적인 흐름을 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기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연결해서 저는 방산주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뉴스가 뜨고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같이 봐야 하는 게 정유주도 있겠지만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도 있는데 오늘 방산주가 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포스텍이랑 이슈가 있었던 하나오션만 오르고 있는데 방산주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 봐야 돼요? 방산주도 지금 가격 부담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 부담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유가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원자재 올라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풍산. 풍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구리 가격 연동과 같이 붙이는 풍산이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총알 수요, 포탄 수요 지속적이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AI 드론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정말 중장기성이 아직도 나빠질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산주의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재료성이에요. 재료 좀 더 새로운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더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성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성장성을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데 그 재료라는 게 너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또 다른 전쟁 이야기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최근에 좀 눈치 보고 있는 쪽이 폴란드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러시아군의 드론이 계속해서 영공을 침범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 나토군의 폴란드 주둔을 지금 허용하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 준비가 거의 최고조예요. 건드려 톡 하고 찌른다 싸우자 하고 터질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뢰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뢰들이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끝나간다면은 네. 결국에는 방산주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갈림길입니다. 좀 운명의 갈림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하시면서 방산주 내지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흐름은 제가 항상 좀 네이버 밴드에 포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네. 조보험수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이슈를 기다려봐야 하긴 하겠지만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전쟁 소식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중국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 왕이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장과 함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오냐 안 오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다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국 관련주 안에서는 저희가 파라다이스도 한번 편입을 했었고 노랑풍성도 편입을 했었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다뤄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씩 짚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 관광도 궁금하고 또 얼마 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글로벌 텍스프리도 궁금합니다. 우리 군뱅이 파라다이스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파라다이스 먼저요. 네. 군뱅이입니다, 군뱅이. 재료성은 계속해서 좋은데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시장이 눌릴 때 더 네. 강합니다. 오.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중국향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 종목은 3대 죄악주였습니다. 술, 담배, 도박. 그래서 이런 3대 제약주들이라고 표현하는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 빠질 때 방어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오늘 좀 일부 강세를 만들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이제 성장주 대비해서 물론 파라다이스가 앞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있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상승세 그대로 추세 유지하던 구간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파라다이스 지금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더 갈 것 같아요, 사실. 오, 그럼 계속 갖고 있나요? 아직도 홀딩이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3대 제약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해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유주를 먼저 앞에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해지성을 따질 건 파라다이스가 훨씬 낫죠. 해지성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플러스에서 이슈까지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 앞에만 해도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들어오고 있다. 진짜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 각 정권마다의 좀 어떤 국가에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게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당장 현 정권 같은 경우 일단 양측 양자 외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좀 이제 동시에 좀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중국향과 조금 더 친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향 관광객 쪽인 파라다이스 내지는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항공주 오늘은 약간 흐름이 아쉽거든요. 노랑풍선입니다. 오늘 아쉬워도 나쁘지는 않아요. 오, 저는 차트 봤었을 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자, 노랑풍선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9월달 지수들 상승 구간 내에서 꾸준하게 5일 이동평균선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차익 구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가량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자리는 아직도 안정적인 자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은 자리다라는 점 살펴보시면서 앞선 매물대 구간 계속 돌파 자리예요. 6,550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단기성 트레이딩 오늘 중국향들이 계속 돌아가느냐 여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보고 넘어갈게요. 글로벌 텍스프리요. 제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때마다 골이 깊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이전에는 프랑스 그때 월드컵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또 뭐 안 된다 뉴스 나오고 앞에 급락 나온 자리는 우리 그 외국인들 관광객 오면은 성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형 환급금 이거 안 된다 이야기 나왔다가 또 다시 중간에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환급 관련해서 재논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 들어오니까 재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해당 내용과 관련돼서 아직 확정 지어진 바는 없습니다. 네. 확정 지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일단 지켜보자. 일단은 두고 보자 정도고 저는 일단 노랑풍선이나 글로벌 텍스프리와 같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군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좀 방어적 성향이 있는 섹터들의 일부 비중 포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좀 안정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미리 편입해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다음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입니다, 매니저님. 클로봇 먼저 볼게요. 요즘 로봇주 살짝 눌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하나 싶긴 하거든요. 무엇보다 수익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종목 계속 가지고 가나요? 이제는 노. 이제는 노? 이제는 노.
네, 이제는 노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물론 이 상승세와 지속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들이 원체 높기 때문에 네. 계속 지난 시간부터 일부 1차 목표가 도달해도 더 갈 겁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부담스러워요. 슬슬. 너무 부담스러워요. 올랐다. 너무 올랐다라는 표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볼 때마다 시장이 좀비 같아요. 계속 꾹꾹 올라가서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막 물어뜯는 느낌이야. 주변에 로봇 사야지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수급이 쏠린다는 형상이 맞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만 부담감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다 네. 컸어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클 로봇이잖아요. 다 컸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계속 챙겨 나가 현금 확보하시는 구간이다.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일부 이런 로봇주 쪽으로 수급이 돌아가는 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전 시간에도 로봇주에 대한 관점은 저는 분명스럽게 FOMC 전까지만 보유하자였습니다. FOMC 직후 전후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맞는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눌릴 때 사자 하는 섹터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도 지금은 이제 챙길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앞선 두 가지 이슈에서도 안정성을 가장 큰 키워드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오늘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가요, 그러면?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를 들어갈 겁니다. 좋게 눌리고 있어요. 저는 현재가 12,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전주입니다. 우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진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이게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지 말라더니 거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 아쉽긴 합니다. 최근 발언들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대체와 시장 확장성 가지고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전일장 상승이 나왔었던 원전 관련주들 일부 차익 실현 구간으로 눌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에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진 원자력 발전소역 개측기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진과 우진 엔텍이 있죠. 특히나 이 원전 관련주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해외 수출 비중과 해외 수출 이력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두산에너빌리티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수주 모멘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국외가 훨씬 더 활발하다. 그렇죠. 국외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진과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북미 수출향으로 굉장히 기대치 그리고 수출 목적 이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할 법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일단 오늘 아침 새로 나온 뉴스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장관께서 계획대로 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를 건설해야 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우리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일단 재생에너지 쪽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셨기 때문에 관심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논의는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 부처에서는 원전 수출을 그리고 국내 원전 건설까지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장관 어떤 분이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잖아요. 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어제 뉴스대로 미영 원전 협력 확대입니다. 이 형태 흐름으로 원전 흐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눌림 자리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자리 볼 거예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하는 짧게 잡아드릴게요. 1,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원전 그 안에서 우진 편입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목표가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가격 라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도 좀 FOMC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코스피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만큼 잘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